안녕하십니까, 정지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1%대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.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.37% 하락을 하면서 비교적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. 야간 선물 시장은 0.7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한국 시장도 개파락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.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제법 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. 잠깐 해외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줬다가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. 최근 들어서 좁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가 밀려 내려왔습니다. 61선 부근까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고요.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11,500선까지는 다시 한 번쯤은 좀 눌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오늘 61선의 좀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S&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2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. 한 차례의 상승이 좀 나와주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상승에 있어서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S&P 500 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4,050포인트대 61선 부근이죠. 그 자리대까지는 조금 더 눌림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21선을 종가상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. 마찬가지로 33,000대 초반 자리대까지는 눌림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그래도 실적 발표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도 시장에 있어서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던 반면에 장 종료 후에 실적 발표가 좀 진행됐던 알파벳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업체죠.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제대로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이 영향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선물 시장은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반등에 대한 시도, 즉,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, 최근 들어서 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불안 요인들이 제법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전날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하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던 가치주들이죠. 뭐 선광이라든가 아니면 뭐 삼천리 뭐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연속된 하한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수사를 좀 확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요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요.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좀 더해져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투심이 상당히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거기에다가 환율도 좀 문제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환율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섰어요. 박스권의 상단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1327원의 고점 자리대를 다시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있어서의 불안 요인들도 있지만 이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여기다 뭐 중국 쪽과 러시아에 있어서의 관계 이 부분들이 일단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에 있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가미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 부분들 때문에 원화 부분들이 약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국내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였었고, 여기에다가, 리스크적인, 정치적인 리스크와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
마지막 부분들로 좀 보게 되면 신용잔고가 급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20조 대를 훌쩍 뛰어넘는 신용잔고 이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매물 쪽에 있어서의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게 된다라면 시장은 변동성을 좀 키울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실적주들이 그래도 강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전날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. 실적 발표가 좀 나와주고 난 이후에 주가를 견인해주는, 지수를 견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. 거기에다가 전력 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엔터 쪽이라든가 방산,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의 관심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, 그리고 추세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전히 시종잔고는 부담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 특히나 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지금 신용 잔고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. 요게 일단은 리스크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20조 대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이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만 좀 보게 된다라면 사실 크게 큰 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지금 신용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조가 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, 코스닥 지수와 어, 코스닥 지수와 신용 비율, 코스닥 쪽에 있어의 신용 비율을 보게 된다면 같은 궤적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신용잔고도 감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, 지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신용잔고도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신용잔고도 급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.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신용잔고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지수는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. 근데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용 쪽에 있어서의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전날 같은 경우도 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대량 매도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. 근데 지수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은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어제는 좀 부족했다라는 거,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이 매수세가 없이 관망 분위기가 좀 상당히 컸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.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시초에는 반대 매매가 좀 출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61선 부근 자리 때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 가줘야 된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순환매가 좀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실적주들이 중요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,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2차 전지가 큰 폭으로 좀 밀리게 되면 시장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이
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, 그리고 IT 쪽, 반도체 쪽이라든가 제약바이오 이쪽이 일단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수를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,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늘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 쪽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, 그리고 SOC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, 섹터들의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,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 세일즈를 좀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,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도 소식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이라든가 뭐 수소 이쪽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시장이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는 부분들보다는 바닥을 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오늘부터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큰 그런 부분들이지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,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구독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놓게 되면 제 영상을 좀 올릴 때마다 알림이 뜨겠죠? 그럼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10분 내외로 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니까요. 구독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